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경찰서에 있습니까? 자, 경찰서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의 뜻을 담아서 1절만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예언 사람 대하늘로 길을 보존하세. 다음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순국하신 순국열사와 순교자 여러분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자, 혹시 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경찰들이 워낙 지금 주위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2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보니까요, 과천 시민들도 많이 알아졌어요. 이제 지나가신 분들도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11일차를 맡고 있습니다. 과천 대첩 과천 경찰서 파장마당이 11일째를 맡고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 장재현 박사님하고 또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 요분도 선관위 직원 전산 조직 5명을 고발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선관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또 직권적인 즉각적인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해보면은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이 모임을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생애, 사업, 심령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무거운 짐, 이슈까지도 다 박살 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장재현 박사님의 이 대의술의 법칙, 이게 이제 주요 골자가 뭐냐면은 본투표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이렇게 같이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본투표는 국임이 이겼는데 사전 투표는 국임이 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항상 전라도에서는 거의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국임당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대수의 법칙이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냐 그거예요. 그걸 밝혀내신 분이 바로 장재현 박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요 보니까요 제가 이 충격전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출구조사가 완전히 사기라는 것이 입증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출구조사가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를 방송사들이 쫙 발표를 하는데 세상에 민주당이 200석, 국임당이 100석 이렇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본투표는 국임당이 압승을 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 저 출구조사가 이거야말로 방송 3사 KBS, SBS, MBC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마저도 완전한 사기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이거는요 관련자들을 완전히 문책을 하고 딱 얼굴을 가리잖아.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대역 죄인입니다. 대역. 그러니까 국가 반역죄예요. 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 표를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요 표를 갖다가 여러분 선택 있잖아요. 우리가 택하심 또 부르심 이렇게 하는데 택하심 부르심 이렇게 부르는데 택하심이 바로 일렉션입니다. 일렉션. 부르심은 콜링이고 그만큼 주님께서 이 택하심을 주님께서만 오직 정하실 수 있는 이런 택하심을 스타일이라는 놈이 조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개표자가 한다. 이놈이 바로 여러분 사탄이 바로 주님 흉내를 내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 바로 이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일렉션, 프로드 일렉션, 영어로는 부정선거 프로드 일렉션인데 이걸 절대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이 부정선거 과천 경찰서에서부터 아예 그냥 밑바닥을 다 훑어가지고 이 전산 조작한 놈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자들까지 다 아예 삭살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검찰로 올라가도 자기들이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예 박살을 내야 한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많이 이 자리를 채워주셔가지고 아예 과천 바닥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해외 토픽에서 아예 그냥 대한민국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예 무슨 일이라냐, 세상에 그 사전 출구조사를 방송을 했던 BBC조차도 그 선거 개표 방송은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막이 개표 방송을 재밌게 했잖아요. 막이 게임도 등장하라고 막 사극도 등장하라고 뭐 올림픽도 등장을 해서 막 후보들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재미 위주 마치 무당이 널뛰기 막 작두 타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국민들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방송들이 국민의 눈을 완전히 흘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이걸 갖다가 영국 BBC란 데서 부정선거 운동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은 아예 방송을 하지도 않고 그런 이 겉모습, 무당춤, 이런 작두춤이나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이 전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사라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사랑제일교회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번 타장마당, 이 과천 대첩 타장마당에서 승리를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이크 좀 더 올려요. 안 들려요. 자, 우리 연사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 들려, 뒤에. 아, 안 들려요? 네, 뒤에 안 들려요. 네. 네, 그래요. 뒤에가 안 들린데 앞에는 잘 들리는데 뒤에가 안 들린대요. 예, 예. 자, 우리 너무 높이면은 또 제재 받잖아요. 높여, 난 높은 좋아. 높은 상관없어. 우리가 소리를 뭘 갖다 예, 비 오는 시간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소음 대시벨을 신경 안 쓰고 소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 조금 넘었다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성금으로 벌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안 누르는 데는 무슨 말이 많은 예.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벌금 내게. 어제 그저께 광화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3주째입니다. 3주째. 고발인 조사는 2주가 되었고 김동훈 고발인 조사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부터는 북치고 깽가리치고 난리 버거지 친다. 수업 피해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장재현 박사님이 지금 티타임 오고 계신데 나오시면 마이크 드리겠고, 여기에서 정말로 난 일반 자유마을이든 시민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꼭 와서 한번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 검증은 돼야 됩니다. 검증은. 그래서 검증이 되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시민입니다. 부천에 사시는데 자유마을 부천시 책임자 박장우 씨를 모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얼마나 있는지 이따가 박수 소리로 점수를 채점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오신 박장우 자유마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이전에는 평범한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잘하고 정말 가족들 먹여 살리는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이렇게 가는 꼴을 보고는 정말 저도 눈물을 터뜨리면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걸 봤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냐면 부정선거 때문에 왔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생겼냐면 지난 총선 때부터 생겼던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탄생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12년 안에 드는 이유는 우리 국민 모두가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70의 나이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온 많은 걸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과 내 손자들이 어떤 나라에 살지가 눈에 뻔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공동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어떤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북조선 김정은은 절대 민주주의라는 말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지 혼자 다 해먹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 주권, 즉 참정권을 한 개라도, 정말 개미 눈깔이 하나라도 우리는 상상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부정해서 이 나라의 국민의 참정권을 허물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밟아 죽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법의 처벌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반드시 밟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 그거는 그 작가뿐만 아니라 그거는 3족, 6족, 9족을 면해야 합니다. 왜? 자유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건설을 시킨 이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호시탐탐 주사파 공국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현재 다 했습니다. 언론도 장악했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모든 걸 장악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선거를 국회를 조작해서 이걸 완전히 합법적으로 나라를 위협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우리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없애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축경찰 함께 와 있습니다. 왜 왔냐면 경찰서 관계 여러분, 검수 수사 분리권을 해서 경찰이 권한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빨리 해라. 그리고 공정하게 해라. 우리는 대표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수사, 엄정한 수사, 법대로 하라. 법대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천에서 오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똑같은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익히 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 부천에서 오신 자유마을 서장호 대표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을 여보는 이거는 서장호 대표는 맛배기를 보여드렸고 지금부터 보수 대연합 안보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님 64 32기 국방대학 부수를 역임하신 김충일 사무총장님께서 한 말씀 첫 번째로 하시겠습니다. 말씀 넘기겠습니다. 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5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이쪽 갔다 저 자식밭을 투쟁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 과천 경찰서에서 우리 완전히 쐐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선 구호 한번 하고 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원 박사가 나오면 곧바로 마이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경찰 사이버 수사대 투입하라! 장지원 박사는 전산사기 오명과 대전신문을 원한다! 원한다! 전산사기 오명은 차수하라! 차수하라! 예,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간판 이해해야지 뭘. 힘차게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주제곡 비바람. 길람 부를 텐데 주의 성령이여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비바람에 앞길 막아가는 가리 주의 길가리 눈보와 가깝게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가리 이 길은 막막해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오직 마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날 주의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네. 나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 가려고 나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시네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전산사기 오명 자수하라 이렇게 지금 불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싸움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여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성경에서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명 하면 우리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 5명의 배우가 누구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과장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사무차장, 사무총장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선거위원장 이러다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당하고 연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 북한하고도 연결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여기에 저 중국이 연결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중국과 북한의 그 뒤에 그 어둠의 영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탄하고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우선 그 북한의 쫄긴 천정자기 오명부터 우리가 박살내야 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국정원에서 선관위가 취약하다, 전산 그 해킹에 취약하다 분명히 작년 10월달에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의원도 밤을 투쟁을 했죠. 전산제도를 바꿔야 된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수배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4월 10일 보면은 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이 전산 우리가 볼 때는 사기친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군생활하면서 이 북한 전술에 대해서 제가 쭉 연구를 했습니다. 북한이 개입했다면 어떻게 개입했을까? 북한에서는 지난 70년간 이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적화 전술이 있습니다. 그 전술이 뭐냐면
합법과 비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의회, 우리 대한민국 의회를 점령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폭력과 비폭력을 씁니다. 6.25 때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있다면은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략보다 하위 개념인데 어떤 전술이냐? 대략적으로 20가지 전술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 전술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지하고 있는 몇 가지 전술은 첫째, 선전 선동. 한편 이 빨갱이들은 주사파들은 선전 선동에 굉장히 등합니다. 사람을 막 흥분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저기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에서 황우병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미국 소고기 먹으면은 전부 다 광우병 걸린다. 그 당시엔 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중생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여러분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나 소고기 먹어서 나 광우병 걸려가지고 머리가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전교조들이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우리는 깜빡 속았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소하지만 국군 와해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면은 국군을 와해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군성전에 했기 때문에 저기 34단에 가서 이제 보급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간 전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군대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 훈련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내부하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물론 핸드폰 보는 게 잘못됐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내부간에 지금은 뭐 병장, 상병, 뭐 일병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장은 병장들이 묶어놓고 내부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병은 일병들이 해서 지금은 뭐 위아래 이런 무슨 얼차려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개인주의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봉급이 더 많아가지고 물론 총액수로 보면은 장교들은 보면은 뭐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봉급을 타면 기본 공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은 오히려 간부들보다도 병사들이 봉급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봉급 많은 거 좋긴 좋죠. 그러나 이 중간 제도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사관이라든지 이 초급 장교들이 요즘은 장교 간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지금 허리가 잘린 상태가 된 거예요. 병사들도 훈련도 안 해. 그리고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야. 그리고 이 장교들도 이제는 힘들고 뭐라는 병사들도 말도 안 되고 안 들고 그리고 봉급도 작고 이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니까 우리 군대가 지금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누든지 사고 나면은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되는데 이걸 경찰에서 수사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찰에 군대에서 사고 나는 거를 경찰이 수사하니까 이 군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과연 지금 전쟁 나면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이렇게 군대를 와해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이 국군의 와해 전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군의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4.3 사건이 났죠. 여순 반란 사건이 났죠. 5.18 사건이 났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낱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체로 묶어서 생각할 때
이번 부정선거도 그냥 이 선관위에서 몇 명이 부정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북한에서 개입한 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공산당, 여기에 선관위, 여기에 우리 단정할 수 없지만 자유통일당에 일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참 장재원 박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저 앞에 보면 부정선거 당선된 거 48명이 따릅니다. 명단 있죠? 여러분 지금 보셨죠? 그런데 저기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이겁니다. 부정선거로 된 놈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우리는 진정 우리 보수의 우파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이중대요. 한동훈이 개판을 더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선관위에서 저 선관위를 해체시키고 모든 선관 업무는 행안부로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해체라! 선관위를 해체해라! 해체해라! 저게 완전 부정선거 온상입니다. 저게 보면은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끼리끼리 해먹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선관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저기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은 전부 다 민원 여기에 공무원 노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민노총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저기 저 영남 지역에 있는 자들이 완전히 다 차지한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선관위는 100%는 해체시켜야 됩니다. 저 선관위가 있으면은 다음에 뭐 지방선거라든지 무슨 뭐 대선이라든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4.10 선거에서 우리는 완전히 파헤치지 못하면은 다음 선거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오는 날에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이 가짜 보수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보수라고 그래, 보수. 그런데 이놈아들이 우리 와서 부정선거 외치면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합니다. 부정선거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카톡방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카톡방에 보면은 한 사람당 보면 뭐 10개, 20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몇 개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카톡방에 있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 카톡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카톡방 있으면 그런 카톡방은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 이 가짜 보수부터 박살내야 됩니다. 보수 흉내내고 있는 가짜 보수 박살내자! 제가 저 상주대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탠드 올 다이 한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백선엽 장군께서 내가 물렀으면 나도 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전선에서. 그래서 낙동강이 다운동지구에서는 일사단이 끝까지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 낙동강선을 방어했습니다. 그 후에 총사령관은 워커사령관이었습니다. 워커사령관은 그 당시에 그 전 유엔군 장병들에게 물론 한국관도 포함됐지만 스탠드 올 바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겁니다. 자,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때로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어때 우리 가족들도 더 알아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 자녀들도.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얼마나 사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해놓고 부정정보를 목숨을 버리는 밝혀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천에서 올라와서 수사팀장님과 찬장하고 가신 분은 먼저 나오셔서 가셨고, 장기현 박사님은 수사팀장님하고 계속 차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오실 것 같고, 아무래도 장기현 박사님하고 수사팀장님하고 긴밀하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얘기가 많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징조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푹 놓으시고 열심히 응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우리가 5시에 집회를 끝나고 선관위 직원들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여기서부터 저 옆에 한 500m에 있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에 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행진에 신고가 된 줄 알았더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를 하면 이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시가 행진 겸 선관위에서 퇴근하는 그림도락 연상이나 되고, 여기 현수막을 갖다 붙여놓고 2명, 3명씩 들고 연상에다가 포닥 붓고 욕지거리 좀 하고 오려고 수요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우리가 매주 보수 대연합하고 안보단체가 회의를 하시는데, 수요일날은 회의를 여기 이 건물을 저 커피숍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집행부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해주면 좋겠는데 이쪽 사람들은 니들이 알아서 떠들어라, 우리가 그리고 가서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용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운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오고 장마철에도 나라가 망하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계절도 없이 밤낮도 없이 망한다, 침몰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나오셔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특히는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응원하실 연사는 현역 군인으로 계실 때는 목숨 걸고 북한의 김일성이 목다랑하는 임무를 맡았던 대한민국 켈로 부대, 켈로 부대라는 것은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 수뇌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가지 따는 임무를 맡아서 군대에서 비밀 근무를 했던 그런 직책으로 근무했던 분 중에서 켈로부대 대장을 역임하신 박원균 켈로부대 대장님을 모셔서 두 번째 연사로, 이분은 성질이 칼칼합니다. 집에서 먹이는 개로 말하면 한 번 물으면 못 찾는 피플 테리어 내지는 로트와일러, 이런 개 종류의 버금가는 용기와 용맹, 그리고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분 개인적으로 건드리면 앞차기 옆차기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안 합니다. 마이크 박원균 켈로 부대 대장님을 마이크를 모시겠습니다. 애국 경주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여기 윤영보 전도사님, 우리 김중배 단장님 위에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국동 여러분, 믿을 것은 우리
광화문 태극기 세력 정광훈 사령관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뿐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장 박사님을 응원하고 하천 경찰서를 올바른 수사를 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예, 애국동지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48년 한국의 나라가 풍전동화 무너기 직전까지 간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첫째는 1950년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 불법 남침한 6.25 전쟁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구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간첩이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사실입니다. 6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외교, 심지어는 환경까지도 중국 놈들의 국내에서 상한 다 내려치고 하나하나 대한민국 망치는 정책만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똥개 같은 새끼야. 이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태극기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셨습니다. 아치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현재와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없죠. 개박살 났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거 하나 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쳐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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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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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맡겨놓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서 간첩, 주사파, 운동권 출신 등 각종 쓰레기를 모아서 192명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구한번 외치겠습니다. 노태악을 쳐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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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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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조작 오정을 즉각 구속하고 쳐들어라! 쳐들어라! 전산 조작 오정에게 공고한다. 니들은 자수해서 양심선언을 해서 네 가족도 살리고 상금도 100억을 당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든 가족과 너는 죽을 것임을 알기 바란다. 애국동지 여러분, 이 선관이라는 놈들 이 얼마나 불법 집단입니까? 거기에 왕초가 대법원 법관 노태악이라는 놈이고 다 당에는 그 지역의 부장판사들이 다 운영됩니다. 이 하나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혁명, 우리가 광화문 혁명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애국동지입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애국동지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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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연사님들마다 다 구구절절히 어르신 말씀만 하시고 애국심이 충정해서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가슴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장재현 박사님이 지금까지 안 나오니까 수사팀장한테 붙잡혀서 얻어 터지는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이시에 들어가는데 1시간 45분 동안 역살 잡혀 있는지 얻어 터지고 있는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삼겹살 얘기 2번째 했습니다. 우리 여기 박미영 권사님이 방명록 들고 다니면서 방명록에 서명하라 보니까 마음으로 부담이 갔는지 10,000원짜리 많이 늦어서 그동안 2일 동안 모금했던 모금 날짜 중에서 66만 3천 원이 거쳤습니다. 제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거친 걸 보고 오늘 아침에 내가 박미영 권사님한테 이거를 아무 실현 보증도 안 쓰고 돈을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집문서 갖고 나서 제가 집문서를 받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모금을 넣어주시면 박미영 권사님이 잘 관리하실 겁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한테 맡겨놓은 집문서가 우리 없습니다. 박강 양반한테 인보증, 실현보증을 하나 쓰라고 해서 또 실현보증을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이 광화문에서는 헌금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는 왔다 갔다 할수록 공간이 적어서 박미영 권사님이 오늘은 플라스틱 통을 갖고 와서 속이 훤히 보이는 통을 갖고 왔어요. 그걸 보면 누가 얼마 냈는지 대략 얼마 들어가는지 보일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라면 박스 했는데 안 보이게 하려고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좋다. 왜? 놈들한테 보여주면 아 놈들 넣구나 나도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투명한 플라스틱 통 그거 사다 놓고 그거 갖고 와서 거기다 모금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집문서를 내가 받아놨기 때문에 보니까 아파트 여기 보니까 54평 가는데 54평 아파트는 이 모금이 다 끝날 때까지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집 매매한다고 세준다고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금액의 성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런 사고가 안 나야 주지 사고가 나면 못 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박미영 권사님이 와서 돈 달라고 모금한다고 모금 돈 넣어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모금통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꼬다리를 딱뭐 뭉큼 좋겠다. 저 꼬다리하고 같이. 우리가 아니 이 비닐 가지고 된다니까. 192석 민주당 192석을 이렇게 된다니까 저 꼬다리하고 나무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야. 부정선거가 자연된 이유로 192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힘당 108석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92석이든 108석이든 20대 국회는 빨리 해산시키고 부정선거를 규명해서 선거 다시 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하루에 다시 재건축하는 심정으로 다 헐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래. 그래서 부정선거가 규명되면 이 나라 정치 지형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싹 바뀝니다. 선거 제도도 바뀝니다. 투개표 방식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거에 192석과 108석 이 의석을 정리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밝히면 모든 것이 일거에 다 정리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에 국힘당이 오늘부터 전라남도 광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5가구리 다니면서 당 대표 후보자 연설도 하고 최고위원 연설도 하는데
그 중에서 4명 중에 대표 후보 중에서 한 사람만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고 3명은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 얘기한 3명도 당대표 출마할 때 부정선거 얘기를 하겠다라고만 했지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 얘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희룡 후보한테 언제 시간 되면 이번 주 중에 와서 부정선거 얘기를 여기에서 한번 해줘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서 큰 양반이 대형 깃발을 들고 있는 분이 몸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못 옵니다. 2주 만에 이러면 땡기면 안 그 된다는 깃발이 건데.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유시금이 왔다고 합니다. 그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그 이번 주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한 분씩 와서 대형 깃발 오늘은 하나만 비와서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됐잖아, 봐봐, 몇 내일 도. 비하면 2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서 2분 나오셔서 대형 깃발 이거 하는 거 하나, 이거 큰 거 하나 2개씩을 당번을 정해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깃발을 들고서 책임지는 분이 5분 간격으로 나한테 전화 옵니다. 잘 들고 있냐고. 그래서 잘 들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어제 저녁에 제가 나와서 간신히 해놨거든. 그거를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저 끝에 낚싯줄이 연결됐는데 어떤 아줌마가 보더니 아저씨 한강으로 낚시하러 가시나 봐요. 건들면 또 가방에 큰 거에다가 저거 2개를 접어서 갖고 오는데 비 오니까 한강에 낚시하러 가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줌마, 내 아줌마하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고 요거하고 같이 묶고. 입이 안 가져요. 여기 와서 저걸 설치하려니까 저것도 내가 안 해봐서 도둑도 해봐야 도둑질도 해보더니 한다고 저걸 안 해봐서 저거 묶어내려고 아주 혼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깃발 든 엄한섭 씨가 나와서 그거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번 주 내내 2분이 당번전에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지가 한다고 도망이고 이거 할 시점에 도망가 버려서 자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통제하려고 통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집어치려고 그랬어요. 손만 끓이고 애상 맞춰갖고 안 되겠어. 원래 대바라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뭐 시키면 앙알앙알 망하게 그만 이제 하잖아. 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냥 골머리 터져갖고 그냥 혈압으로 쓰러지게 됐어. 가지고 내가 시어머니라고 하면 며느리 잘 알아듣지보다는 며느리 되고 일어나니까 속 터져갖고 차라리 내가 불 때면서 밥하고 밥 넘치면 속주공도 열어보고 힘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같지.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일어나니까 오당육부 뒤집어져갖고 차라리 그만 둬라. 도태하고 집에 가라. 내일부터는 2분이 좀 돌아가면서 좀 해주시고 이러면 내가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동안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할까 말까 생각 들었는데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4명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이 사람이 3월 22일 날 저하고 대통령도 참석한 행사에 같이 앉았었어요. 여러분 고마운데 제가 지금 저 경찰 고발이 2차 조사받고 있어요. 지금 잘 써야 되니까 소음 좀 줄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음 좀 줄여줘. 소음 좀 줄이자. 때리려고 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네. 알려줘. 2차 조사를 어떤 대로 하는지
남만 놈만 붙잡고 조사해라. 그때는 안 오는 놈들 조사다가. 제가 하는 말 계속하겠습니다. 3월 22일 날 서해 수호의 날에 이대준이라는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북한군이 생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 사람 형이 뼈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에 왔고, 나도 그 옆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참가하고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신분이 보장됐고 검증이 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한동훈 당시의 비대위원장이 저하고 1m 간격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났기에 손을 내밀고 손을 마주보면서 눈빛이 마주쳤는데 악수를 신청했는데 악수를 안 받더라고. 건방이 짜들어가지고 내 손이 얼마나 무한하고 뻘쭘한지. 1m 간격 앞으로 앉았으면 서로 50cm만 손을 앞으로 손을 내밀면 악수가 되는데, 악수 신청한 사람이 악수를 신청했는데 빤히 쳐다보고 악수를 안 하더라고.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처음 만들어 지어냈으면 내 목에다 칼을 꽂고 죽어요. 그래서 그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그날로 한동훈이하고 나하고 바로 앞에서 1m 간격에서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악수 신청하니까 나를 빤히 쳐다보고 악수를 안 하더라.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할 때 제가 국힘당에 책임당원으로 20년 있었습니다. 20년. 근데 그 바로 직전 3일 전에 자유통일당으로 오려고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대통령 오른 자리에 가야 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격으로, 회원 자격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누가 저 김중배라는 사람은 국힘당의 책임당원이었다가 3일 전에 탈당했다는 얘기를 해줬을 리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도 1m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뻘쭘하게 보고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안 한다? 그거는 형식적으로라도 악수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돌아서서 이름 먹으라 할지라도. 자파 새끼야, 그 새끼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근데 그 옆자리에 누가 있었냐? 충주 여상애들이 교복 입고 한 20명이 쫙 있었어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는 데마다 셀카 찍기 바쁘다. 셀카 찍기 바쁘다. 셀카 같은 소리는 걔 그냥 완전 자파 그래서 내가 새끼가 너무 수석한테 한동훈이하고 같이 마주 앉았는데 내가 악수 신청하니까 빨리 쳐다보고 악수를 안 받아주더라. 근데 그 얘기를 벌써 2달 전에 내 아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인간미가 없구나. 사람이 왼수 척졌어도 1m 거리에서 악수 청하면 악수 진짜 받아주고 형식적으로라도 받아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에 깊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표현해주는 그런 인간미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민주노총이냐고. 조용히 해봐요. 그래서 4월 10일 선거에 남들은 2파 지역에서 국회의원 2번 찍고 비례대표 8번 찍으라고 하는 표와 포스터를 붙였을 때도
나는 그걸 붙이긴 했는데 4월 10일 날 나는 한동훈 꼴 보기 싫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2번 찍지 말아라. 나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지역 8번 찍어라. 빌레프로 8번 찍어라.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번져서 4개월 만에 한동훈이가 가짜 우파다. 김건희 여사와 1133번의 카톡이 다 내용이 다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러면 당 대표 후보자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는 유일한 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고 나머지 3명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당대표 후보는 원희룡이가 되고 맞아요, 원희룡. 저는 개인적으로 원희룡 후보를 본 적도 없고 만나서 차 한잔 먹은 적도 없지만 한동훈 내가 완전 자빨 새끼야. 원희룡 후보를 찍는 것이 그나마 국힘당을 조금은 바로 세우면서 추스려서 갈 수 있는 당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정선거가 확실히 확인되면 그것도 몇 개월 못 가서 국힘당도 다 해산되는 정당이다. 해산. 우리가 주변에 지인들 있으면 국힘당에 관심 있는 지인 있으면 차라리 당대표는 원희룡이를 찍고 네. 야 후보가 정해지면 번호가 정해지겠죠. 번호가 쉽게 뽑기에서 번호가 정해지면 원희룡이가 몇 번인지 후보자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당대표는 주변에 지인들 있으면 원희룡이가 제일 낫겠다고 말 좀 해줘라.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장재현 박사가 2차 조사 받으러 갔는데 잘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힘내라 장재현 한번 힘내라 힘내라 세 번 하겠습니다. 네. 힘내라 장재현. 힘내라. 아 이거 구호 같잖아. 미처럼 꽃이 빠져있었어. 다시 하겠습니다. 힘내라. 그래. 힘내라 장재현 한번 힘내라 힘내라를 세 번 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나머지 꼭 못 시키겠어. 집에 안 보내겠습니다. 힘내라 장재원. 힘내라. 한쪽 끓을 때 죽 끓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불씨 돌려. 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그를 윤영보 전도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보니까요, 우리 김중배 단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동훈이는 역시 이 사탄적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동훈이의 이 메인 주장이 뭡니까? 바로 국민을 갖다가 동료 시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료 시민을 제가 우연히요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에 동료 시민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 뭐 대통령 뭐 케네디라든가 이런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씩 My fellow Americans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을 한 구절이 바로 거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바로 fellow citizen, 이게 바로 동료 시민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의인에 이르러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그런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한동훈이가 해석을 해가지고 한글로 이게 이제 동료 시민이라고 표현을 했으면은 정말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짜 권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원색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애국운동을 하고 정말 태극기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자, 이런 세력이 바로 태극기 부대요 광화문 애국 세력인데, 애국 세력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또 이게 비난을 하고 배척을 하는 또 고발도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경화 그 당 대표 시절에. 이래서 이거는 한동훈이는 이게 성경을 인용한 것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을 비트는 것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제사를 비틀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사탄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어제도요 그 정화 목사님의 주일 설교 중에 요한계시록 6장 설명을 하시면서 흰 말을 타고 오는 이런 말을 듣다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내용을 봤더니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어제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이 부정선거가 뭡니까? 명백한 증거에다가 또 증인에다가 여러 가지 사실로 해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적 성향을 보이는 이 한동훈과 국민의힘 뭐 이런 뭐 다른 당 대표도 뭐 언급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전 세계가 위험하다는 그걸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말세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주 가운데도 비가 이렇게 오고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이 집회 참석 열기, 하늘에서 천불이 떨어졌다. 저는 이 천불이요 하늘의 불이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이런 불, 주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내 안에다 이미 불을 넣어줬다 그거예요. 천불하고 나의 불하고 연합이 되자. 우리가 정화 목사님 계속 7대 연합을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시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7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또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지만은 선교사님들도 지금 보면은요 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가지고 나라가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선교사를 볼 때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홍보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고 지지를 하고 선교비를 막 보내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 이게 진정한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서지를 않는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 불이 없다는 거고 바로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고,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불이 없고 기본신학적으로 믿음은 뭐 복이 오고 구원을 받는다. 단지 그냥 그런 이 초등학생 같은 애기 젖이나 먹는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어떤 교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탄의 완전히 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이제 보좌에 완전히 앉아가지고 교회를 점령을 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이렇게 비가 온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자신감을 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열불난다 절불난다 이 노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박선희 가수님만큼은 못하지만은 저도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줌으로써 분위기도 살려보고 장지현 박사님 지금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사 과장님하고 수사 팀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음향까지 좀 줄여달라고 하신 걸 보니까 경찰, 과천 경찰에서 아주 수사를 잘 해주시려고 말로만 그러지는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만은 정말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과천 경찰서 응원 한번 해주시죠.
과천 경찰서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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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경찰서장님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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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과천 경찰서에도 주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그냥 불이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하고 뒤에 있는 불하고 딱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불폭탄이 일어나가지고 이 과천 경찰서에서부터 여러분 아시죠? 라마나요처럼 막 사호랑 막 군대들도 다 막 방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천 경찰서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 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올립시다. 예, 우리 정강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애국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은 사고에 주님 열물납니다. 주님 천불을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외치는 자들은 사고를 묻지 않고 오락범이 떨어진다. 조상님이 뒷담 흘려 모아놓은 제사리 산산조각 거덜나고 있구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사랑하는 저는 그런 정신 바짝 차려라. 나라가 이태롭다.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 기다리고 던지려. 선물난다. 열불나요. 네. 자, 여기 오신 분들 다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세요.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락통이 떨어진다. 조상님이 뒷담 흘려 모아놓은 제사리 산산조각 흘러고 있구나. 더 이상 못 참겠다. 모두 함께 뭉치자. 사랑하는 저는 그래 정성껏 찾아주라. 나라가 이태롭다.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들은 이 기다리고 던지려.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이 기다리고 던지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부정선거 타장마당은 정말 이 강화문 애국 운동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8월 15일 날 대혁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번 8월 15일 날은요 혁명적인 대답이 나올 줄 믿어요. 자, 지금 장기현 박사님께서도 과천 경찰서 수사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임당도 나몰라라, 민주당 아예 이것들은 범인들이니까 모른 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그런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천 경찰서에서부터 이 사탄이 무너져 버리면은 불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어이 이것들이 막으려고 각종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동안에 저수지에 보관했던 그런 자금이랄지 파워, 권력, 뭐 중공 간첩, 북한 간첩, 러시아 간첩까지 총동원을 해서 이걸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이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냥 각 저소에서 기도만 해가지고는 이걸 이길 수가 없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니 뭐다 지상에 내려오셨겠어요. 바로 하늘에서 얼마든지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 행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정도로, 그래서 저는요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그만큼 모든 이건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병자, 장님 이런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하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한 그런 한 영혼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멸류관 모양이 다 다르다고, 부활체가 다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정말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해의 부활 여러분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기는요 이 모든 정황마귀가 다 군대 귀신이 아주 직결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부정선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대한민국만 때려잡아버리면, 제사장 국가인 대한민국만 잡아버리면은 마귀들이 완전히 세상을 덮칠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실제로도 192석이 달성이 됐다 그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일반인들 봐보세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써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니 초등학생도 얘기를 딱 들으면은 바로 뒤집어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4.19 후보가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눈을 가리셔버렸다 그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정말 특별 은총을 받은 분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이 기도가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어려운 때, 말세 때에 대비를 해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실천 용사를 열려야겠다 응답을 하시잖아요. 나까지 죽이려고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되나이까 하니까 바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요 우리도 그런 주님께 상달되는 엄청난 기도도 필요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현장 사역도 필요하고 정말 각자 이 맡은 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그만큼 절실한 뜨거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면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로 이 자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불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 결국은 불이 와야 돼요. 불이 일을 한다. 저는 이렇게 정광 목사님의 성령이 나타난 1차 때 불을 세게 받아서 성령의 불을 그러다가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현장으로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현장을 나오게 됐는데 전도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봐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이 시기에 이렇게 말세대를 만드셔가지고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이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이 된 겁니다. 이게 계획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특별 은총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 그거예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 여기에 일반인은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불이 없어서도 못 오지만 주님께서 눈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눈이 감겨서 주님을 몰라보는 것처럼 부정선거도 몰라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숫자 갖고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정말 모든 전쟁을 이끄시는 거 보면은 한 사람으로도 다 이끄십니다. 주님은 승리로.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불덩어리가 됐다. 불이 임하는 곳이다. 여기에는 바로 천사들이 내려와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연락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금연로에 담아서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고 있고 보좌 금단에서 천사들이 담아다가 이 자리에 때려주고 있다. 이걸 강력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장지현 박사님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덮어주시라고 우리가 불덩어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이번 이 불덩어리 기도를 통해서 이번 이 과천 경찰서 타장 마당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대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깐만요. 자, 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주여 삼창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완전 경찰서에 불이 꺼지고 이 집회 장경 박사님 주님이시옵소서. 이 저주선을 주시면 주님께서 악한 영들 많이 사탄들아 주여 우리의 모든 변할 것을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웠습니다. 선교를 세워서 무서운 승부를 치며 가득하고 있는 소리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는 자유로만 시청하며 영성하게 계획을 스스로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많이 사탄들아 주여 예수를 만들어주시오 주여 모두 자유마을 모든 사람과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장사됩니다. 없어지게 아버지 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자파들을 모두 몰아내고 명성으로
주를 붙이고 예수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로 하고 살아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지 않겠구만 해주시고 아버지 다음 선거를 대통령이 우리를 아버지 경력을 내려서 좌파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 모두 다 아버지 다 깜빵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아시고 아버지 저 마음 다 여기 모두 자는 잠재우신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지켜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저기서 설명하셨습니다. 잘 되었으리고 하나님 아버지 할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나의 행정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음으로 우리를 하였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는 정말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우중 가운데서도 나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불순종의 악령이 완전히 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 순종하는 마음 또 선지자 정과 목사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고 한떡으로 연합해서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연합입니다. 연합. 성경 전체도 다 연합이에요. 정화 목사님의 성경 주제 말씀도 8월 15일까지도 계속 7대 복음으로 연합하자 이런 주제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연합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거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바로 그냥 사탄은 바로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는 이 복음을 보면은요 바로 사탄을 보내셔가지고 먼저 우리를 간을 보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이 임했을 때 바로 눈치를 까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습관적으로 그걸 가져야 된다 믿음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항상 돼 있지만은 현실에서는 딱 와버리면은 고난이 와버리면은 멘붕이 와가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걸 항상 명심을 하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바로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사탄도 매달리고 우리도 다 매달려 버렸잖아요. 모든 우리의 육과 영이 다 매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면은 사탄이 우리를 감히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이 부정선거 타장마당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자, 마이크를 다시 김중배 단장님께 넘겨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악의 우리가 반드시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잘 된다 그래가지고 운이 좋아요. 그런 것도 운이 좋아요. 아, 예. 잠깐만 이거 몇 개 꺼졌어. 오늘 지금 현재 4시 반입니다. 번쩍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번쩍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근데 오늘 시각적으로는 만산에 진달래 꽃 핀 것처럼 울긋불긋 해갖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내일 비 안 오면 비 안 와도 우산 갖고 와서 우산으로 사람 많은 것처럼 효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오셨고 고맙습니다. 아, 장재현 박사님이 2차 추가 뭐 진술하는 게 있어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그건 우리한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뭐 모금 얘기인데 모금하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강미영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들고 자꾸 보내면 힘적으로 부담 주는 같아서 안 되니까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모금해 주시는 건 여러분 마음적으로 해주시는 거고 내가 여기서 모금한 금액을 오픈하는 거는 공정하게, 공정정개하게, 투명하게 한다는 뜻인데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모금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만 모금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고 이런 부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모금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17일반으로 마음적으로 뭐 밥이라도 사 먹고 모금이라도 하라고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원희룡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거고 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국힘당에 마음은 벌써 떠나갔습니다. 다른 거. 그럼 이거로 하면 저 자식 놔두고 침 나간 남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국힘당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그리고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민주당의 192석, 국힘당의 108석, 당대표가 누가 됐든 이런 거 관련 없다. 이재명이 조국 구속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구속됩니다. 다만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속됩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조국 구속되면 저쪽 야당, 민주당 멘붕이 와서 거기 민주당에 줄 쓴 사람도 이재명에 줄 쓴 사람 그냥 살려고 줄 서는 거지 애당심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구속돼서 20년 30년 깜빵 생활할 사람이지만 맨 앞에서 쉬는 국회의원들이 맨 먼저 도망갑니다. 그냥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걔들도 애당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날까 생각합니다. 비 와서 우리 장재현 박사님도 지금 안에서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비닐로 치고 이런 거 한 거 노끈하고 비닐로 잘 접어서 개주시고 리본으로 끝낸 거는 리본을 그냥 둘둘 말아서 쓰레기통에 넣어주시면 되고 현수막하고 이런 거는 잘 지난번처럼 걷어주시고 이 비닐은 다음에 비 오면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잘 부족해 개고 노끈은 노끈대로 끌어서 노끈은 노끈대로 이렇게 뭉쳐서 놔주시면 되고 저 리본 들고 있죠 뭐 우려 만져 어쩌고 한 거 비닐로 끝낸 거는 둘둘 말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우리가 노끈을 여유있게 샀기 때문에 노끈은 노끈대로 묶어주시고 비닐 부족히 개서 딱 접어서 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뒷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유정보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늘 기도로서 오늘의 시간에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현수막을 2인 1조로 해서 현수막 좀 접어주시고 비닐로 이런 거 좀 잘 걷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가 있어도 마이크를 유정보 전도사님의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기도로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장재현 박사님 오늘 그러면 그게 없었네. 예, 감사합니다. 수사료가 아직 안 잠시 나왔습니다. 또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나오면은 그것만 내가. 자, 여기에 연일 파장마당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그 발언을 내가 좀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언제든지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좀 구호만 외치셔도 돼요. 구호만 정말 여기 진솔하게 적나라하게 과천 경찰서장 내 고생거리 때 힘내세요 한다든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왜 말 안 합니까? 이렇게 막 한다든지 이런 뭐 간단한 것도 좋아요. 자, 특히 우리 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언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는요 그냥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나와서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구호만 외쳐도 되니까 못해도 상관없어요. 라이브 그냥 나는 라이브 내 계속 나름대로 한번 계속 해보겠다. 방송할 내가 수가 있는데 기도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부르짖는 돼? 심정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셔츠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달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그 마당이 너무나 그러면은 홍보가 안 되고 새롭게 있어요. 시작을 할 그런데 우리가 각자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외침도 좋지만은 새로운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구호도 외쳐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그리고 또 순국 결사대 혹시 순국 결사대 이게 8월 15일 날 대혁명 날을 위해서 저 뒤에 이제 빨간 모자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순국 결사대 나도 좀 가입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뒤에 가셔가지고 가입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월 15일 날은요 우리가 각오를 보여야 돼요. 이거는 8월 15일은 우리는 다 그때는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 순교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평상시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탄들이 아예 바리바리 끊어야 돼요. 노태야, 이거는 이재명, 알람. 뭐 조국 예. 이런 놈들이 그건 아니, 예약을 안 두발 하려고 그러는데. 먹고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바리바리 떨면서 우왕정신만 아니면 이게 나 이렇게 생활이 안 될 처음에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예약- 그러기 위해서 예약 안 어찌해야 되냐? 하는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이거 안 활활 해도 타올라야 안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한번 저분들이 하려고 완전히 잭소리를 여기서 못하게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몇 월 누가 며칠 보더라도 아 글쎄 근데 지금 하려고 이거 그러니까 자수가 안 하고는 못 베기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지금이 4시 불 같은 그런 37분 활동을 해버리면 10시 뭐 한다고? 이 전선 근데 이거 안 돼. 5명은 이거를 고치려고. 자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이걸로밖에 안 돼. 영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수예요. 4시 그러면은 그냥 바로 여기에서 과천 경찰서뿐만 아니라 과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잘 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분.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핵심 5명 이런 사람들이 자수한다는지 아니면 핵심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선관위 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예약 여기 그런 분이 계신다면 자수를 하시면은 100억이 예약 안 하면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0억이 장전 박사님 하시는 장전 박사님으로부터 아이고 그런 게 많이 오셨습니다. 팀장님이 한 번 더 진술을 받고 싶다 해서 제일 궁금한 게 수다팀 관심 있는 게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 그 자유통일당에서 아무리 본인이 봐도 빵표에서 막 나왔잖아, 그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에서. 그래서 자유통일당에서 타이핑을 엄청 많이 쳤습니다. 타이핑을.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도 얘기한다. 아까님 말씀하시는 대세 법칙은 잘 모르겠는데 자유통에서 빵표 한 표, 두 표, 세 표는 이거 빼도 박도 없는 중단하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장관님한테 얘기해서 본인이 이 자료다 보니까 자유통일당 직원들, 자유통일당 뽑은 사람들 실제 주민등록이 없잖아, 그죠? 이게 개인이니까
근데 개인 주민등록증 있는 거 달라고 그럽니다. 진짜 주민등록증 찍은 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조사제 받고 검찰 옮길 때 실제 주민등록 있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거를 본인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정말 좋은 소식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자유통일당의 진짜 빼도 복사도 못하는 증거,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수학으로 얘기하는 대수의 법칙, 양쪽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서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고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왔던 제천에 있는 저 신사장처럼 더하기 1 마이너스 1 그게 오히려 더 쉽다고 자료를 많이 달라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저 수원에 무역표 나온 2,000표 그 다음에 저한테 좀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저 수사팀장님한테 그런 자료를 더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주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이제 수사팀장님한테 대수의 법칙 전투표 이기다가 사전투표에서 마이너스 20분은 40명 그래프 다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선거 때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도 이기고 이기게 되는 그래프 다 보여줬습니다. 팀장님이 이게 이제 확실히 또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팀장님이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개표 때는 어떻고 그 다음에 투표 때는 어떻고 막 이렇게 합쳐서 물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거관리 시스템이라는 7개 단어에 처음부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합친 게 선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거 시스템 결과로 추미애가 본투표에서 하나만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17,000표 돼가지고 이겼다. 본론이 그거다. 그런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48명의 이름 있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이 항상 저에게 언제든지 좋은 그 다음에 아직도 몰랐던 거는 선관위 5명이 정식으로 통보다 했습니다. 5명도 살려고 법무팀한테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조금씩 미루는데 결국 시간은 저희들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팀장님이 저도 알았는데 이 소음을 좀 줄여야 될 이유가 거기 신무자들이 소리가 크니까 서장님이 다 나가라 그러니까 안에서 일을 못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소음 줄여가지고 걱정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수사팀장이 오늘 더 많이 알고 또 다른 수사관에서 지금 좀 이따 또 청관이 전화한답니다. 언제 올래? 계속 압박하는 거지, 그죠? 이제 5명이 오고 또 과장이 오고 흔히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자기들끼리 싸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한테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다수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팀장님이 온 수사기법으로 무조건 5명 중에 1명 자수시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요 사회부 윤모 변호사님이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자수할 1명은 선관위 말고 여기 저 과천 경찰서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로 가라. 사랑제일교회로 가라. 사랑제일 가면 돈 100억 준다는데 얼마나 좋냐. 그렇게 어제 저 윤 전우장님이 유튜브 얘기할 그 말 맞지, 그지요? 저기 있다가 뭐 있어. 저 고대 옆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면 돈 100억 주는데, 그지요? 전도사님이 저보다 이게 0에서 2에서 밝아가지고 저보다 한숨입니다. 경찰 소리가 아닌 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로 가라. 사랑제일교회로. 저는 대박 받는데 신변도 확실하게 정광훈 목사님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많이 발달하셨습니다. 나오지간 오늘 또 고마우신데 저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여기 와서 제일 중요한 우리 수사팀장님이 결국은 빨리빨리 전화해서 5명이 빨리 들어가야 아리가 성을 이제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더 많이 오실 텐데 나오지간 수사팀장이 5명을 계속 압박해서 빨리빨리 잡아들여가지고 수사해서 5명 죄가 뭔지 아시죠? 얼마 안 됩니다. 본인들도 알 텐데 아까 저 보니까 5명이 다 안다 그런다.
가슴이 팔딱팔딱 뛰지 않겠습니까? 제발 양심에 느끼면 다시 한번 유튜브 본다 그러면 같은 경사서 오지 말고 사랑 JJ로 가서 좋은 배급 받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 장재원 박사님 힘내시라고 화이팅! 예, 장관님이 정말 이 부정선거 타작마당에 혜성같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주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는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주님께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 순국 결사대가 아니고 순국 특공대입니다. 저쪽에 계신 분은. 통칭해서 순국 결사대가 특공대 또 켈로부대 이게 멸공부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모자 쓰고 오신 분 우리 김성환 우리 장로님이 순국 특공대 대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다음 기회에 또 한 말씀 하시고 자 이제 마치게 되면은 선관위에 자유롭게 선관위에 지금 저분들이 선관위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 앞에 가셔가지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우리는 항상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제비로 항상 이게 마귀들하고 싸우면서 어떤 결과물을 항상 정광 목사님께서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는 정광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답게 마무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이 열정 또 불 또 기도로서 반드시 우리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이런 마귀들이 박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한 곡 부르면서 같이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